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4월 26일 장이 마감했는데 미국 장이 지난 주말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죠. 미국 시장이 이제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이죠. 미국 세금 소득에 대한 세금이 소득세율을 20%에서 40% 정도까지로 이제 2배 정도 인상한다 뭐 이런 바이든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하면서 하락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좀 비현실적이다. 세금을 어떻게 이제 2배로 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우리처럼 이렇게 여당이 압도적으로 이제 의석수가 많아서 뭐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으면 모르겠는데 미국은 굉장히 좀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그렇게 이제 세율을 그렇게 높일 수가 없다. 기껏해야 한 자릿수 정도 높일 것이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판단 때문에 굉장히 좀 현실적인 판단이죠. 결국은 이제 그런 이제 우려감이 좀 사라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좀 상승했어요. 특히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이 많이 상승했고, 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하고 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런 상황들이 사실 미국의 상황이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진 않죠. 미국의 미국에 있는 기업들, 자본가들한테 세금을 걷는 것이 우리나라한테 걷는 건 아니란 말이죠. 단지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증시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이제 좀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좀 기대감이 작용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증시를 이끄는 지금 계속 신압으로 이렇게 증시를 상승을 시켜가고 있는 주도 세력이 외국인이잖아요. 예,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예측이, 그냥 그대로 적용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결국은 코스피에서 이제 외국인 혼자 매수를 해가지고, 지수를 한 31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혼자서 한 4천억 정도 매수해가지고, 개인의 3,300억, 기관의 461억 매도세를 이제 압도해가지고 우상향 곡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1포인트 꽤 높은 폭이죠. 올랐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몇천억씩 매수를 하면은 지수가 우리나라에 최소한 두 자리 숫자 포인트 정도는 상승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3,200 다시 올라섰어요. 그래서 0.99% 상승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자금들이 좀 많죠. 비중이. 그죠? 유럽계도 있고 하긴 하지만 아랍계도 있고, 이제 외국인 세력 중에서도 이제 특히 미국 세력들, 미국 기금들이 이제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지수가 좀 많이 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여전히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가가지고 3.24포인트 상승한 1030.06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이게 좀 매매 주체들의 움직임이 좀 바뀌었죠. 그죠? 네, 바뀌어가지고 지금, 외국인 혼자 팔고 개인하고 기관이 한 500억하고 200억 정도 매수를 해가지고 지수를 우상향 곡선으로 이제 만들어냈어요. 이제 장중에 이제 개인하고 아마 기관의 외국인하고 개인의 움직임인가요? 네. 그렇죠. 네. 기간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죠. 네. 그래서 이제 3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기술주가 오르진 않았어요. 미국에
기술주 미국처럼 이제 기술주가 오르지는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하고 기관도 이제 경기 민감주 쪽에서도 역시 좀 매수세를 좀 이어갔고요. 양시장 모두 이제 의약 업종, 제약 바이오 이런 헬스케어 업종이 조금 이제 차익 실현해가지고 조정을 받았어요. 양시장 모두. 그리고 오늘 뭐 이제 실적이 나오면 여러 군데 또 몇 군데 나오면서 이제 종목별로 그 종목 장세가 좀 펼쳐졌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역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 종목들, 그런 종목들하고 실적이 나온 종목들,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자, 그리고 뭐 이제 기관도 역시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이제 조금 매수세를 보였죠. 경기 민감주라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제 금융주가 있겠죠. 금융주가 이제 뭐 실적들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분기에. 그다음에 이제 건설, 네, 건설. 그다음에 철강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해운주가 또 이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상승 패턴을 보였고요. 자, 그리고 또 오늘 뭐 특징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삼성그룹이 좀 그 삼성전자가 좀 오늘 모처럼 올랐는데 한 1,000원 정도. 삼성그룹이 이제 그 상속세 뭐 마감이 다가오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와 관련돼 갖고 이제 곧 이제 그 입장을 발표한다고 얘기해요. 그래갖고 뭐 아무래도 이제 이재용 씨가 이제 후계자니까 이재용 씨 쪽으로 이제 상속의 대부분을 이제 물려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상속세를 내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이 삼성그룹이 이제 그 금융지주하고 이제 그 사업지주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좀 지배 구조가 좀 재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걸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지금 발표는 아직 안 했고. 그래서 뭐 이쪽에 삼성물산이 이제 그 사업지주 쪽에서 이제 그 뭐랄까 지주회사처럼 되고, 그다음에 금융지주 쪽에서는 이제 삼성생명이 이제 그렇게 되고 이래가지고 뭐 상속세를 뭐 삼성전자 그 주식을 뭐 지분을 삼성물산으로 넘겨가지고 삼성물산이 상속세를 내는 방안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시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뭐 어떤 그 기대감, 지배 구조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서 좀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가지고 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그러면 해운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운주는 이제 그런 게 있죠. 이게 뭐 이제 지금 해운주가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발틱 운임 지수, 그 BDI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상해 컨테이너 지수가 또 있죠. 네. 뭐 이제 그런 두 개 지수가 이제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11년 만에 이제 사상 최대치로 이제 치솟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틱 그 운임 지수도 이제 그 뭐 최고가를 좀 찍었습니다. 이제 발틱 그 운임 지수는 이제 그 벌크선 좀 중심으로 하는 그런 운임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벌크선이 많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펜오션 같은 데가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HMM은 이제 반대로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컨테이너 운임 지수 쪽에서 조금 그 혜택을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오늘 뭐 펜오션이나 뭐 저기 KSS 해운인가요? 뭐 그리고 뭐 그다음에 펜오션, 그다음에 HMM 이런 종목들이 해운주들이 좀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운임도 엄청나게 이제 배가 부족해요. 지금 배가 부족하다 보니까 운임도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지금 뭐 웬만큼 돈을 많이 줘서는 그 뭐야 이거 선박을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갖고 뭐 그 HMM 특히 이제 뭐 아무래도 공산품 실현하는 HMM 같은 회사들은 아주 뭐 그 좀 배짱을 부리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 뭐 그런 뭐 금년에 뭐 1조 뭐 예상하고 있고 뭐 이제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호황기라고 그러고, 벌크선도 이제 그 한 뭐 3분기 정도까지는 이런 이제 좀 좋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배가 부족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그 영향으로 조선주도 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조금 상승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좀 그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이제 움직임들이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LG그룹 같은 경우에도 조금 특징이 있죠. 그 이제 LX그룹이라 해가지고 이제 LX그룹이 이제 또 분리돼서 나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분리도 이제 이게 인적으로 이제 분리돼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그 LG 그룹들이 조금 상승 흐름을 좀 보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이제 뭐 특징할 만한 게 이제 없어요. 제약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을 보였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일부 종목들, 뭐 진단 키트 관련된 몇몇 종목들이 좀 이제 자기 이게 기업 그 업종이라기보다는 그 업체 자체의 어떤 호재 때문에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뭐가 있을까? 아, 네, 화이자가 또 이제 우리나라가 또 아침에 뭐 뉴스에 들어보면은 4천만 회분 그러니까 이제 한 2천 그러니까 화이자 같은 거에 두 번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2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을 계약을 했다 이런 발표가 나면서 이제 화이자 관련주가 또 이제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예전에도 이제 화이자 처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 이제 화이자 관련주들 올랐는데 그때도 이제 다 엉터리였죠. 거의 대부분 엉터리였죠. 무슨 뭐 제일약품 같은 게 특히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 무슨 파이자 성석재 사장이 아니 저기 제일약품 성석재 사장이 뭐 파이자 부사장 출신이다 이래가지고 뭐 관련 그러니까 그게 무슨 관련이 그러니까 부사장 출신인 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일약품에 뭐 제일약품에 뭐 백신이 정부가 들어오는 거지 제일약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약품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다만 제일약품이 지금 현재 파이자의 그 여러 가지 의약품들을 이제 좀 많이 판매를 이제 판권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파이자의 백신을 제일약품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정부가 관여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가지고 저번에도 그래가지고 한 10만 원까지 올랐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어가고 4만 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또 뭐 또 그래요 또 이제 화이자 들어온다니까 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아무리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할지라도 좀 이건 좀 너무 좀 그 과한 것 같은 생각이 좀 제 개인적으로는 드네요. 자, 어쨌거나 뭐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나중에 종목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 뭐 그 밖에도 뭐 이제 뭐 조만간 어린이날 앞두고 어린이날 관련된 뭐 수혜주들 있죠. 뭐 이제 장난감 업체들, 뭐 손오공이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도 조금 이제 움직임이 좋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지금 선물 지수는 지금 빠지고 있네요. 빠지고 있으니까 뭐 내일 또 미국이 또 일이 계속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고 있는데 뭐 오늘 밤에도 또 미국이 또 내릴지 뭐 어쨌거나 선물은 지금 빠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관심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금호석유, 네, 금호석유는 이제 뭐 실적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리포트에서 이제 목표 주가도 좀 높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좀 상승 흐름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죠. 그죠? 그 여러 가지 뭐 경영권 분쟁도 완전히 끝났고 이래가지고 이제 실적에 대한 그 가치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뭐 이제 결산 실적 공시 예고 이래가지고 이제 예고예요 예고. 그래 보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실적을 발표한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지금은 아니지만 며칠 전에도 이제 그 이 금호석유화학에 대해서 이제 그 리포터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목표 주가를 좀 좋게 잡아 놓고 있었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은 뭐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업체인데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거기에다가 이제 석유 또 정유 업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유 쪽에서 이제 유가가 62달러 넘어섰죠. 네, 그래서 이제 상승에 따른 그 영향으로 이제 좀 같이 작용해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오전에는 이제 많이 빠졌었죠. 오전에는 이제 마이너스 권에서 움직이다가 점점 반등해가지고 결국은 1%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지금 요게 이제 뭐 한 3일째 연속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있네요. 예, 정부가 또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발전 전략을 발표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좀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발표를 이제 할 것 같아 하나 보여요. 이제 그 영향으로 이제 또 그 영향도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상승 이 전환에 좀 오늘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LG전자. 네, LG전자가 이제 그 다임러 그룹 있죠. 자동차 그룹.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용 모터를 한
6,700억 원어치 좀 수주 계약을 따냈다. 뭐 이제 그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제 LG전자가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17만 원 정도까지 이제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결국 16만 9,500원에 장을 마감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LG전자의 주가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기관이 많이 샀죠. 자, 삼성전자는 제가 아까 1,000원 올랐다 했는데 700원 올랐네요. 아까 이제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 지배구조, 상속세 관련 뭐 지배구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떻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 상속 그 세를 납부하고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삼성물산하고 사업 지주 회사, 그다음에 이제 금융 지주 회사 쪽으로 이제 삼성생명을 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이런 이제 썰들이 가장 유력하게 좀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매드팩토도 이제 오늘 뭐 쌍끌이 매수는 들어왔어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하지만 지금 개인의 매도세가 좀 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국은 이제 하락으로 500원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이제 뭐 매드팩토가 이제 뭐 아침에 뭐, 이제 그 미국 아마케하고 뭐 여러 가지 학회에 대한 그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이제 나오긴 했지만, 이제 뭐, 여기 있잖아요. 6월 8일 미국 임상 종양학회 개막이라고 이제 이 기대감이 반영돼가지고, 이제 오전에 뭐 한 1,000원 넘게 상승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84,700원이니까 82,6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상승한 것 같은데 2,100원 정도 결국은 이제 줄줄 흘러내려서 개인의 매도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에 너무 많이 하락했죠. 그죠? 너무 많이 하락해가지고 94,000원에서부터 이제 82,000원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아마 좀 염증을 느꼈나 봐요. 개미 투자자들이. 그 매도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매도하려는 세력들이 투자자들의 물량이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투자자들 이제 뭐 보시면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매수로 임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매수는 안 했지만 뭐 3,000주 정도씩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자, 그렇고 이제 뭐 이게 이제 뭐 그리고 또 이제 공매도도 지금 뭐 코스닥 시장에서 이 매드팩토리에 대한 공매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고 이래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정말로 이게 좀 옛날에 그 셀트리온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흐름들이. 네, 그래갖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 그 제품을 만들 회사고 이제 얘네들은 그 임상해갖고 이제 기술 어떤 뭐 임상에 성공하면 기술을 수출하는 이런 쪽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지만 여전히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얘네도 그렇고 이제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상황이고 매출도 안 일어나는 상황에서 주가가 이제 계속 뛰니까 이제 뭐 매출도 제로고 뭐 이런 아무것도 실체도 없는 회사가 뭐 주가가 너무 높다 막 이런 이제 뭐 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루머 음해도 막 쏟아지고 이랬었거든요. 뭐 어쨌거나 이제 매드 팩토가 만약에 이제 그 임상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온다 이러면 이제 점핑 해야 되는데 할 텐데 이제 한번 6월 달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성향이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 아무것도 이제 뭐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이렇게 이 주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그리고 바이오 벤처 업체들이 또 이제 또 임상을 실패하면은 뭐 이제 또 주가가 또 급락해 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매드팩토가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뭐 이거 사실 뭐 아무도 모르죠. 임상이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지 나쁜 결과가 나올지 그죠? 이 회사조차도 모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대박 나는 거고 뭐 아니면 이제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그런 거죠. 뭐 어차피 그 바이오 벤처 업체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RF텍이 오늘 그 전환사채 그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전환 청구권 행사이라고 이제 이게 뭐 한 4천 원 정도 될 겁니다. 아마 보시면은 네, 4,954원에 이제 전환 이게 가격이 되니까 지금 가격보다 한 반은 안 되지만 한 굉장히 낮은 가격이죠. 그래서 이제
상장일 또는 예정일이라고 5월 10일 날, 5월 10일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요것 때문에 우려감이 커서 발행 주식 수도 이제 한 300만 주 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오늘 급락했습니다. 네, 뭐 급락해가지고 이제 47,820원, 7,000원대로 내려앉았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HMM, HMM은 아까 제가 말씀 다 드렸죠. 그 아까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해운 그 운임 관련되고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서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그 기간도 좀 샀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이 한 250, 245만 주 정도 샀고 이제 기간이 33만 주 정도 매수해가지고 대폭 끌어올렸어요. 장중에는 이거보다 더 올랐었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뭐 오늘 특징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뭐 카카오는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지금 팽팽한 흰겨루기 개미와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개미들이 지금 팽팽하게 지금 물량으로 싸움하고 있는데 조금씩 내려오곤 있긴 하지만 이제 재상장 첫날 좀 크게 한 8% 정도, 7.5% 정도 상승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조금씩 이제 흘러내려오는데 오늘은 이제 500원 올랐는데 오늘 이제 외국인이 매도세를 멈추고 매수로 돌아섰네요. 그리고 개인이 이제 매도세로 돌아섰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기간은 계속 매도세네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또 이제 보합권에서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감한 것 같습니다. 자, 롯데정밀화학은 제가 이제 새로 관심 종목에 편입된 이후에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저평가됐다 그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제가 관심 종목에 넣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제가 이때 4월 15일 날 아마 넣었을 겁니다. 관심 종목을. 지금 한 일주일 좀 더 지났네요. 그죠? 뭐 날짜 수로는 이제 거래일 수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6만 원대에 있던 종목이 지금 72,300원까지 치우쳐 올라왔어요. 뭐 오늘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키움증권에서 나왔어요. 초산 VAM, 이거 이제 화학 용어라서 이게 이 업체가 아무래도 그 생산하는 주력 품목인 것 같아요. 역대급 가격 스프레드 기록 중이래 가지고 이제 실적이 결국 이제 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뭐 이제 화학 그 제품들이니까 뭐 전문 용어라서 제가 뭐 이쪽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뭐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네, 하여간 뭐라고 이제 목표가도 이제 11만 원으로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아직 한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죠. 뭐 초산 VAM 가격 스프레드 역대급 수치기로 뭐 이래갖고 이제 쭉 이제 리포터 내용이 쭉 나왔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이 종목이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네, SKC는 좀 지금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인데 흐름이 좀 좋지를 못하죠.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데도 뭔가 이게 공매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릴 때 이거 공매도가 예상되는 종목 중에 SKC가 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함이 될 것 같다는, 이제 공매도의 대상이 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예측들이 나오면서 그 영향으로 지금 15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쭉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공매도도 사실은 이제 신행해 봐야 되겠죠. 이제 공매도 세력들의 타깃이 될지 안 될지는 막상 이제 공매도 시작되면서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 말고는 제가 생각나는 부분은 없어요. 하락할 만한 이유가 될 만한 게. 자, 효성화학. 네, 효성화학도 오늘 리포트 나왔죠. 목표가 60만 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 넘게 상승했어요. 그래갖고 46,500원 상승해서 44만 6,50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 오늘, 네, 뭐, 리포터 보면은,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역시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목표가를 65만 원으로 내놨어요. 65만 원 내놓았고, 이제, 62.5%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네요. 뭐, 여기 뭐, 효성 3인방,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효성 뭐, 화학 뭐, 하고 이제,
효성 그 화학 계열의 효성 그 3인방이 있잖아요. 그 실적들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목표 주가도 또 리포트가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효성 화학에 대해서 에 대해서는 이제 현금 흐름이 좀 좋아질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반기부터 그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베트남 프로젝트 완료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영업 그 현금 흐름이 급격히 개선되고 그다음에 부채도 이제 뭐 빠르게 줄 것이고 그래갖고 뭐 이제 그 뭐랄까 재무 구조가 좀 안전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그 리포트를 냈어요. 그래갖고 목표 주가도 한 50% 지금 현재 가격보다 43만 원보다 이제 한 훨씬 높은 65만 원의 목표 주가를 다시 제시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한 11% 넘게 상승하는 이런 좀 기염을 토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효성 첨단 소재도 이제 뭐 3인방 중에 하나죠. 효성 TNC하고 효성 TNC는 소폭 하겠지만 효성 첨단 소재도 이제 역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리포트가 나왔나요? 이것도 리포트 나왔네요. 효성 첨단 소재도 이것도 역시 키움증권에서 이제 나왔는데 투자 의견은 이제 바이로 이제 목표 주가도 60만 원. 이렇게 목표 주가도 아직도 한 49% 정도 이제 더 오를 여력이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효성 3인방이 목표 주가들이 전부 다 이제 60 내지 70만 원 정도 최대 이제 80만 원까지 이제 나온 데도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이제 상승 여력이 이제 충분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뭐 ST팜도 오늘 뭐 하락하다가 이제 장중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해서 마감했는데 이건 역시 뭐 CMO 백신 관련된 mRNA 관련된 그 재료가 계속 작용해서 이제 지금 상승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보이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이게 8월 예상돼 있죠. 그래갖고 이제 뭐 이제 그 계약자들 간에 비밀 유지 계약에 의해 조항에 의해 가지고 이제 어딘지 밝힐 수 없다. 정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일단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어디냐 따라서 이제 어디냐 뭐 어느 업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 말들이 많은데 아직 이제 뭐 윤곽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뭐 관련된 업체들이 아무래도 한 8월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 알려질 때까지는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어쨌거나 ST팜이 뭐 자기 그 mRNA 쪽에서도 특화된 업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상승이 계속되고 있지만 글쎄요 뭐 일단 그 윤곽이 밝혀져갖고 만약에 맞으면 이제 좀 뭐 더 오르겠고 아니면은 이제 다시 이제 제자리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4월 6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배 가까이, 2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2배 언저리까지 지금 주가가 상승한 것 같아요. ST팜은 동아 소시오 그룹, 네, 동아제약 계열사죠. 자, 그 다음에 NG캠 생명과학이 이게 수급이 꼬이네요. 수급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계속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한 9% 정도 상승했어요. 하락했어요. 3개월 연속. 뉴스는 매일매일 쏟아져요. 뉴스는 매일매일 쏟아지고 오늘 뭐 장 마감 후에는 국산 코로나 치료제 2호 상반기 출시라고 속도 올린다라고 그 중에 업종 중에 이제 업체 중에 한 업체로 이제 그 여기에 체크가 돼 있네요. 뭐 부강, 엔지캠 생명과학, 신풍제약, 녹십자 웰빙. 자, 그리고 이제 뭐 종군당, 크리스탈 지노믹스, 대용제약 뭐 이런 이제 셀트리온, 뭐 제넥시 많네요. 그죠? 이런 업체들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제 관련된 업체인데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데 자, 엔지캠 생명과 오늘 또 보면 뭐 NASH 치료제 효능 국제 간 학술 대회에서 발표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이 업체는 뉴스가 나와요. 뉴스가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생산을 롯데 그 건도 있고 상승을 했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하는 건지 주가가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 보면은 뭐 뚜렷하게 누가 팔았다 샀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처음에 타락할 때는 외국인이 팔았고 둘째 날 셋째 날은 개인이 팔았고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차익 실현한 개미들의 이제 물량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지 개미들이 파니까 좀 주가가 하락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뭐 차트 흐름 보면은 굉장히 좋게 쭉 흘렀다가 지금 이게 조정인지
아니면 하락의 시작인지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아직 그 조정인지 하락인지 이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개인이 쭉 매수를 해오다가 이제 개인이 물량을 좀 줄여나가는 이런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면에 외국인 지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결과를 나중에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다는 거는 그 기간도 조금 이제 매수 지금 움직임을 좀 물량을 좀 늘려나가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조정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근데 조정이라 할지라도 이제 계속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야 이제 상승을 하겠죠. 그죠? 네. 레고캠 바이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금요일날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가지고 장중 막판에 거의 20% 가까이 빠졌었죠. 뭐 대표이사, 뭐 구속, 뭐 설도 나오고, 하여튼 뭐 임상 관련된 뭐 악재 루머 같은 게 엄청 나왔어요. 그죠? 한 3개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업체 측에서 강력 대응하겠다. 다 헛소문이다. 루머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제 오늘 좀 이제 그게 회복을 했는데, 반등을 했는데, 이제 그 떨어진 것만큼은 이제 많이 부족하죠. 한 18% 가까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죠? 오늘 8%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죠? 18%, 18.77% 떨어졌는데, 오늘 한 8%, 9%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향후에 상승 여력은 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있네요. 레고캠 바이오가 각종 루머에 주가가 급락하며 이제 그 좀 몸살 알았는데 오늘 이제 업체 측에서 해명한 이후에 이제 반등세를 보였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뭐 여기 보면 대표이사 구속, 뭐 이제 그다음에 HER2 항체 약물 접합체 중국 임상 실패, 뭐 비트코인 마진콜 대량 매도 등 뭐 이런저런 루머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루머가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은 나올 때는 즉각 영향을 미쳐요. 그 나중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다 거짓말이다 하면은 이 하락한 것만큼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루머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당국이. 그 이제 뭐 이제 보통 공매도를 위해서 이제 그 공매도 세력들이 이런 루머를 많이 퍼뜨리죠. 근데 사실은 이게 또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옛날에는 뭐 찌라시라 이래가지고 종이 인쇄물 이라고 이제 출처를 밝기가 좀 쉬웠는데 상대적으로 지금은 온라인은 워낙 이제 좀 그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가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루머나 이런 뭐 헛소문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좀 주식시장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뭐 셀트리온도 굉장히 그런 게 심해가지고 서정진 씨가 아주 막 질려가지고 회사 외국 기업에 팔아버리겠다고 뭐 외국의 다국자 업체한테 팔아버리겠다고 홧김에 막 그런 말까지 했었거든요. 사실 뭐 팔지는 않았지만 뭐 팔 생각도 없었겠죠. 근데 얼마나 이 헛소문 루머 때문에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죠? 어쨌거나 뭐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그 자기네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막 헛소문 퍼뜨리고 루머 퍼뜨리고 이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제일약품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뭐 우리바이오인가 뭐 그거 하고 뭐 지금 뭐 옛날에 파이자 처음에 이제 백신 들어온다 할 때도 뭐 KPS 생명인가 뭐 하여튼 그 서너 종목이 여기 파이자 관련주라고 급등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 지금 우리바이오 그거는 뭐 제쳐두고 우리바이오도 비슷한 이유로 이제 저거 된 건데 뭐 제일약품도 뭐 이제 성석재 사장이 파이자 부사장 출신이라 해가지고 관련주로 해갖고 엮였어요. 뭐 여기 보면 나오네요. 우리바이오, KPS 생명과학, 제일약품.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뭐 이 업체에 종사하는 임원이 옛날에 뭐 화이자에서 근무했다 이래가지고 그게 근데 어쩌란 말이죠 그게. 근데 그게 왜 이 주가에 왜 영향을 미치는 거죠? 파이자 백신은 정부에서 직접 들어오는 거잖아요. 직접 계약해가지고 그죠? 파이자를 통해서 제일약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바이오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 물론 뭐 제일약품이 파이자 성석재 사장이 파이자 출신이어가지고 그 백신 말고 파이자의 다른 제품에 우리나라 판권을 몇 개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신까지 판매하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일약품이 아무런 매출에 영향을 안 미치죠. 파이자 백신 들어오는 게. 그죠?
근데도 이게 엮여가지고 이제 세력들이 엮는 거죠. 이제 엮여가지고 관련주로 우리바이오, 뭐 KPX 생명과학, 제일약품 그때도 예전에도 똑같이 올랐어서 세 개 모두. 근데 이제 제일약품 또 10만 원까지 찍었다가 쫙 미끄러져가지고 뭐 사실상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없다는 게 알려지면서 쫙 미끄러져가지고 4만 원대까지 밀려왔는데 이게 또 오늘 또 뭐 한 4천만 회분 좀 계약 맺었다 하니까 다시 또 세력들이 끌어올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관련주라고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패대기 치는 거죠. 그죠? 저번에처럼. 그죠? 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일약품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오늘 어쨌거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그런 게 이제 여기서 통하는 거죠. 우리바이오는 더 하죠. 그죠? 뭐 우리바이오는 내가 이보다 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 상한가까지 갔네요. 우리바이오는. 네, 우리바이오도 이거 참 좀 재밌는 종목입니다. 네, 이것도 맨 비슷한 상황으로 이제 엮여가지고, 이제 종목이 주가가 싸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제일약품보다 주가가 싸니까 더 끌어올리기 쉽죠. 네, 그러니까 추격 매수가 금방 붙어가지고 이제, 상한가까지 간 것 같아요. 자, 메디톡스도 이제 지금 공매도 그 우려감 때문에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승할 만한 모멘텀도 없죠. 그죠? 지금 20만 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18만 6천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다 이제 주력 제품 3개가 수출도 가능해지고 판매도 가능해졌지만 사실상 지금 경쟁한 경쟁자들이 여러 가지 좀 주춤한 사이에 많이 나타나면서, 예전에 영화를 찾기는, 이제 좀 힘들어졌죠. 물론 어느 정도 매출은 회복이 될 수가 있겠지만, 예전에 잘 나가던 영화는 좀 찾기가 어려워졌다. 이제 이런, 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적정가에 비해서 너무 좀 올랐다.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매도에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메디톡스가 좀 흐름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는 여전히 실적이나 CMO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흐름이 있어서 이제 80만 원대에서 언저리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신풍제약도 좀 오르다가 지난주에 조금 이제 한 며칠 지난주 중에 조금 한 꽤 많이 올랐었죠. 89,000원에서 10만 원 다시 올라섰다가 다시 이제 쫙 빠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확실치는 않아도 이게 아마 이 지난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약학회에서 이제 신풍제약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이제 발표를 한다고 잡혀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 기대감에 이제 어떤 발표를 할 것인가. 약학회가 이제 지난주 목금 열렸을 거예요. 아마 22, 23일 날. 그래서 이제 그걸 아는 분들이 이제 섬취매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끌어올렸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별게 안 나왔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시 좀 하락으로 좀 흐름이 좀 다시 원자리로 되돌아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정황상 이제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거죠. 자, 페노션 아까 말씀드렸죠. 해운주 이제 급등으로 인해서 운임 지수, 네, 페노션은 이제 BDI 지수, 발틱 운임 지수에 영향을 받죠. 벌크선 그쪽. 그래갖고 이제 벌크선 쪽에서 이제 많이 특화되어 있는 페노션이 계속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쭉 이제 상승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죠. 네, 보이시다시피. 얘기로는 그래요. 한 3분기 정도까지는 이런 이제 좀 강세를 볼 것이다. 이런 이제 목소리 나오기 있거든요. 이런 목소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노션 같은 것도 한번 한 3분기 정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서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OCI 오늘 조정받아서 이제 좀 하락했고요.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종목 장세, 실적 장세,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올랐기 때문에 이제 기술주들을 상대적으로 좀 모멘텀이나 실적 이런 관련 없는 종목들은 조금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흐름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요. 반도체 제조업체들보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늘 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여기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좀 흐름이 좋아요. 네, 포스코 케미칼 또 그렇고 이제 에코플로우 BM 뭐 첨보 이런 거 다 그렇습니다. 근데 CJN이 오늘 소폭 상승했고요. 자,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오늘 리포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실적 관련된 건데 하반기 이익 개선 기대감에 이제 좀 오늘 한 4% 정도, 한 5%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저기 지금 뭐 분기 실적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생산 라인이 이제 좀 가동이 좀 더 이제 한 4개 라인이 이제 풀 가동하는 이런 이제 흐름을 보이면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기차 이제 소부장 관련 종목이죠. 그 전지박이라는 것을 만드는 업체인데 여기 이제 뭐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은 전기차가 생산이 늘어날수록 같이 이제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솔루스 첨단 소재도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요것도 이제 리포터가 이제 나온 거죠. 유진투자증권에서. 그래서 이제 뭐, 향후에 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고, 1분기 매출도 이제 뭐, 기대치만큼 나왔고, 근데 이제 뭐 영업이익 면에서는 이제 좀 기대치에 못 미친 것 같아요. 이 업체가. 그런데 이제 뭐 향후에 이제 전지박이 굉장히 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승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아직도 한 2만 원 정도의 차액이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S오일 뭐 오늘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아까 SK이노베이션 또 좀 영향을 받았지만 6,300원, 네, 85,000원까지 다시 이제 회복을 했어요. 네, 뭐, 62점 몇 달러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오늘. 네. 자, CS윈드하고 삼강 M&T는 지난주 금요일날 기후정상회의 영향받아하고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둘 다 떨어졌네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산 퓨얼셀도 이제 기후 정상회의 이제 영향으로 이제 이거 수소 관련된 테마주인데 역시 이제 상승했다가 하락했고요. 근데 오늘 내연차 기간 이제 기아 현대차가 모처럼 좀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어떤 뉴스가 있었나 하면 이제 뭐 제가 아침에 본 뉴스는 그거예요. 이제 미국의 10대들이 첫 차로 이제 뭐 기아 현대 뭐 소형 SUV를 이제 제일 많이 산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 뉴스 때문에 오늘 좀 소폭 상승을 보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뭐 SK바이오팜 휴젤 빠졌고요. IS 동서가 이제 IS 동서도 이제 계속 좀 굉장히 강한 편이죠. 이거 금요일 날 또 이제 올랐던 것 같은데 꽤 많이. 그죠? 네,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77만 원 가까이 하고 있어요. 제가 요거를 2만 원대 후반에 이제 처음 이제 IS 동서가 처음에 이제 첫 환경 폐기물 업체를 인수하면서 이제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7만 원, 6만 원, 8,000원, 6만 7, 8,000원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오늘 또 이제 사실은 오전에는 좀 하락하다가 이제 다시 반등을 한 건데 굉장히 좀 매수세가 강한 편입니다. 수급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해왔는데 오늘은 이제 개인이 매수를 해서 이제 좀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오전에 팔아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려 갔는데 이제 개인이 매수로 나서가지고 좀 다시 플러스로 끌어올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개인 혼자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위험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은 생각은 별로 그렇게 좀 들진 않은데 일단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셀트리온 3인방은 여전히 좀 요즘에 계속 좀 흐름이 안 좋습니다. 모멘텀이 없죠, 그죠?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 급등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치료제도 이제 사실상 이제 세조가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고 지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렇고요. 네, SK 머티리얼즈도 이제 좀 흐름이 굉장히 좀 좋고요. SK 머티리얼즈도 이제 오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33만 원부터 35만 원까지 이렇게 큰 폭은 흐름 상승은 아니지만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이제 우상향 곡선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하이닉스는 조금 뭐 삼성전자하고 달리 좀 뭐 하락했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뭐 상승한 이유는 이제 반도체 때문에 상승한 건 아니죠, 그죠? 지배구조 때문에 상승한 거니까. 자,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오늘 뭐 이제 강보합, 약보합으로 끝나갔고요. 전기차 배터리 3종목은 뭐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이제 전기차 K 배터리 어떤 전략적인 지원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나오면서 이제 좀 상승으로 뭐 마감한 것 같아요.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모두 특히 삼성 SDI가 한 2% 정도 올라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다른 업체에 비해서 여기 뭐 삼성 SDI 미 공장 투자설 이런 투자 이제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업체 측에서는 이제 확정된 바 없다 얘기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그 얘기 흘러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셀에 대해서 이제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조금 더 상승폭이 좀 컸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근데 이제 삼성전 SDI 내부에서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이게 정말로 이렇게 미래 성장 산업인가,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삼성 SDI에서는 꽤 나왔다고 이제 저번에 뉴스에 나와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삼성 SDI가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계속 투자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업체 측은 지금 부인하고 있고 지금 삼성 SDI 측에서는 이제 부인하고 있고, 금융 투자 업계에서는 이제 뭐 계속 미국 투자에 대한 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스코. 네, 포스코 오늘 철강 관련 종목들이 이제 오늘 좀 여전히 지난주 후반에 이어서 이제 오늘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철강주는 이제 그 중국 영향이 가장 크죠. 네, 중국에서 이제 철강을 그 탄소 배출권 때문에 철강 생산량을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뭐 뭐랄까 저기 뭐 세제 지원도 이제 그 중국 정부가 철강 업체에 대한 이제 그 세제 지원도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지원 같은 것들도 좀 없애고 이제 이런다고 발표하면서 이제 생산이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 이제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던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요즘에 좀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대형 포스코나 현대제철처럼 대형 업체들보다는 이제 중소형 뭐 세아철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중소형 그 철강 업체들이 상승폭이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서 이제 여기랑 맞물려 가지고 철강 업체들이 조금 최근 들어서 조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도 그 영향 받아서 오늘 뭐 이제 한 2% 정도 상승한 7,000원에 막았어요.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금 이틀 동안 거의 한 50, 60% 정도 상승했죠. 이틀 만에. 그 정도로 좀 이제 철강 업체들이 요즘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손오공도 이제 뭐 5월 5일 어린이날 앞두고 이제 뭐 이 손오공에서 여러 가지 아이들 좋아하는 장난감 만들죠. 뭐 이제 팽이 같은 거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이제 팔렸었잖아요. 손오공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좀 대박난 제품들이 좀 있어요. 네. 자, 덕산 네오룩스 요거는 이제 뭐 OLED, 네, OLED 그 올레드 그 관련 업체죠. 그 여러 가지 그 수요가 좀 많이 좀 증가하고 있죠. OLED가. 그리고 이제 뭐 기존에 그 브라운관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그 브라운관을 뭐 이제 급속히 좀 대체하고 있죠. OLED가.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굉장히 이제 화질이 좋고 좀 뭐 여러분 이제 올레드 TV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요즘 마트 같은 데 가면 이제 전시를 많이 해 놓으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좋죠. 그런 것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소형 그 영상기기 이런 데도 이제 좀 확산되고 이런 움직임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가 최근 들어서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작년 10월에 이제 28,000원이었는데 지금 43,000원 한 2배 가까이 좀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뭐 이제 뭐 해성 DS, 펄어비스, 뭐 게임주 뭐 이거 다 이제 하락했고요. 녹십자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국민연금이 한 10% 지분 확보했다는 뉴스에 이제 그 금요일 날 좀 한 5,000원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올랐다가 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 또 한 40만 3천원까지 올랐다가 이제 보합으로 마감했는데 네, 5,000원 정도 역시 금요일 날 올랐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특징할 만한 종목은 눈에 보이지는 않고요. 여기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금요일 날
실적이 2조 넘게 나왔죠. 2조 몇천억 나와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금년에 매출 한 8조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예측이 나오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그 기대감 때문에 한 7만 원 넘게 상승했던 것 같은데, 네, 7만 2천 상승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네요. 뭐 이제 LG화학건강은 이제 가장 핫한 게 이제 화장품이고, 화장품이 매출이 조달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기 생활용품에서도 이제 뭐 치약 쪽하고, 그다음에 그 요즘에 아시는 분이 정말 LG 생활건강에서 나오는 그 두피 케어, 뭐 이게 탈모 그 관련된 그 제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프리미엄 제품이죠. 그다음에 이제 식음료 쪽에서도 이제 코카콜라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옛날에 뭐 한 2, 30년 전만 해도 펩시하고 코카콜라하고 그때도 물론 코카콜라가 우세했지만 펩시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광고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완전히 뭐 지금은 뭐 광고 뭐 마케팅 하는 거는 코카콜라밖에 안 보이고, 이제 펩시는 거의 뭐 나오긴 나오지만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펩시가 저기서 나오나요? 그 칠성에서? 뭐 칠성 사이다에서 나오나요? 펩시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뭐 일단 어쨌거나 뭐 그래갖고 지금 코카콜라를 저기서 인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LG생활건강에서 이제 굉장히 마케팅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또 이제 코카콜라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음료도 또 많이 나오죠. 뭐 그래 그런 것도 또 골고루 매출 성장이 좀 좋게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3대 축, LG생활건강의 3대 축, 뭐 커피, 음료 그런 부분하고 생활용품 부분하고 그다음에 화장품 부분에 세 개가 모두 이제 골고루 이제 성장세를 보여서 이제 굉장히 좀 2조 몇천억 원 정도의 어떤 매출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크게 상승했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네요. 자, 한솔케미칼도 조정을 받고요. 한솔케미칼도 좋죠, 종목. 네. 근데 하이브는 뭐 이제 MSCI 지수가 또 모멘텀이 발생해가지고 좀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어. 지난주 내내 이제 MSCI 지수는 이제 모건스탠리 지수잖아요. 근데 이제 모건스탠리 지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일정 비율을 담을 거예요. 뭐 이 종목이 뭐 악재가 있거나 떠나가지고 이제 그 지수에 편입되면은 일정 비율을 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죠, 여러분들. 그죠? 지난주 내내 매수했잖아요. 그죠? 반면에 이제 기관은 이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그 좋다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기관들은 그 좋다던 종목들을 본인들이 팔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지금 한번 27만 원까지가 올라갔었죠. 이게 기관들이 좋다고 하면서 이제 막 리포터 막 쏟아내고 이러면서 이제 끌어올렸던 가격이 27만 원 정도 때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27만 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그 한 만 원 정도 언제 남았는데, MSCI 지수 편입 재료가 모멘텀이 딱 발생하면서 이제 뭐 외국인들이 이 정도로 매수를 하면은 다음 달이죠, 지수 편입이. 만약에 이제 편입이 된다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걸 봤을 때는 편입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뭐 전고점은 좀 뚫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주가는 이런 변수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뭐 신도 모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주가를 맞추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네. 뭐 또 모릅니다. 또 어떤 또 악재가 나올지, 돌발 악재가 나와서 또 뭐 하락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어떤 MSCI 지수가 굉장히 좀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 SKC하고 하이브하고 HMM 정도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뭐 그 외에도 한 몇 개 종목이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자, 오늘 뭐 다 그렇고요. 연예 기획사주, 뭐 항공주 이런 것도 조금 소폭 올랐고요. 경기 민감주들. 네, 다 설명이 끝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뭐 이렇게 끝났는데,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당분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오늘과 비슷한 패턴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지수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예전처럼 이제 뭐 스프레드가 이제 중소형주로 확산이 돼가지고 많은 종목이 오른다기보다도 이제 지금은 종목 장세, 실적이 좋은 종목, 어떤 모멘텀이 이제 발생해가지고 오르는 종목,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좀 압축적으로 지금 종목이 오르고 있어요, 주가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금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 쪽에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는데,
경기 민감주에도 이제 사실은 그 대형주들이 많이 있죠, 그죠? 특히 오늘 상승에 좀 주도적인 영향을 미친 거는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였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수는 올랐지만, 그렇게 이제 뭐, 오늘 그 특징적인 종목을, 상승 종목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 같은 것도 느끼겠죠. 상대적인 박탈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계속 종목을 잘 골라라 하는 이유, 이제 그런 데가 이제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그날 또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 핫한 종목, 그 이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뭐 혹은 뭐 좋은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은 뭐 어떤 장기 투자보다는 뭐 스윙 투자 뭐 정도로 임하는 게 조금 수익을 내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실적이 끝나도 계속 향후에 2분기, 3분기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종목도 있고, 반대로 또 1분기 실적이 끝나서 이제 향후에 좀 별로 안 좋은, 전망이 안 좋은 종목도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주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드니까 아무래도 2분기에는 좀 실적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네. 그러니까 반면에 또 이제 철강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철강은 또 잔단면이 있어요. 물론 뭐 그 지금 당장 그 중국 감산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오르고 이래 가지고 이제 좀 실적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좀 매출도 좀 다시 늘긴 하겠지만, 반면에 이제 철강의 이제 주요 그 소비하는 처 중에 하나인 저기 뭐야, 현대차나 내연차 기관들이 또 그 차를 못 만드니까 또 그건 또 악재라 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룹 같은 그 반계사인 현대제철 같은 데서 같은 계열사인 현대제철 같은 데서 공고를 받겠지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현대제철 말고 다른 포스코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예, 어차피 자동차 강판이 뭐 많이 좀 줄어들면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중국이 이제 실제로 감산하느냐, 이제 말만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막 그 감산한 이유가 탄소 배출권 이제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실제로 이제 행동을 옮겨지냐 하는 여부는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죠. 자, 오늘 그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